2025년 미국 주식 드디어 개장을 했다. 열리자마자 완전히 요동쳤는데 차트를 분석해보자. 저희가 S&P 500 차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이게 스윙이 굉장히 많았어요. 장이 열리기 전에 선물 시장에서는 오름세를 보이다가 미국 장이 열리고 나서 하방 압력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채널을 따라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다행인 점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5870 라인을 지키면서 마감은 했어요. 장중에 이렇게 꼬리를 달고 지지 라인을 중간에 한번 깨고 나갔었거든요. 다행히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근데 저 지지대가 진짜 기가 막히다. 맞자마자 바로 반등하네. 네, 여기 지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깨지면은 3% 정도 추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죠. 베스트는 사실 뭐 저희가 바라는 그림은 여기서 반등을 해서 우상향하는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여기 지지선에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올라탔을 때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장 일봉 마감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장중에서 사실 털 필요는 없어요. 뭐 물론 여기서 더 떨어졌으면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됐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일봉 자체가 마감을 하는 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저번에 그 매크로 분석 좋았는데 이번에도 매크로 분석 좀 한번 부탁해봐. 네, 저희가 매크로를 봐야 되는 이유가 특히 미국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표도 같이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미국 GDP의 70%가량이 소비자 지출에서 발생을 해요. 소비자들의 지출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GDP가 영향을 받겠죠. 자산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대출 금액에 대해서 연체율이 어떻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발표하는 지표예요. 근데 이제 크레딧 카드 론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신용카드 대출이 연체가 되는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보면 지금 3.23%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왜 중요한 수치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연체율이 2.66%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멀리 가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3%를 넘기면서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거든요. 연체율이. 그래서 지금 S&P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지선에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하면서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있는 신용카드 대출 금액이거든요. 이게 1 트릴리언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환율로 한다라고 하면은 1경 4천조 정도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뭐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간단한 이야기로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이제 임금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이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지표들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중요한 변곡점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드는 지표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미국 시간 1월 10일 금요일 날 보면은 이 난팜 페이롤 지표가 나와요. 실업률 지표도 같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 지표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면은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를 하고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예상치를 하회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이 더 많이 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신용카드 대출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직장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연체율은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 지표들을 좀 차트 분석을 하면서 같이 눈여겨서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발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영상을 찍자고. 네. 그래서 저 지표가 잘 나올 거다, 못 나올 거다를 예측을 해서 미리 선반영을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저 지표들이랑 시장이 매크로 뉴스들을 1월 달에 많이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참고를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한번 얘기해줘. 지금 테슬라가 말이 많어. 네. 우리 구독자분도 엄청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지난번 차트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 이제 412불 라인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채널을 깨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360불 정도까지 하방 압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테슬라에서 24년 4분기 인도량 자동차 숫자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50만 대였어요. 근데 실제로 나왔던 거는 49만 5천 대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을 완벽하게 깨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아 근데 갭이 장난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가 특별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 마감한 걸로 봤을 때는 360불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는 건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360불 정도에서 반등을 해서 이 채널에 한 번에 올라타지는 못하겠지만 여기 하단 부분까지는 가는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지 아마. 그래서 비트코인은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할게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비트코인 차트 업데이트한 이후로 오늘 어느 정도 소폭 반등을 해줘서 굉장히 좋은 뉴스기는 해요. 그 나스닥이랑 S&P 500이 힘을 못 받고 있을 때 비트코인은 오늘 나름 선방을 했거든요.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비압을 사용해서 간단하게만 이 하방이 얼만큼 반등하고 올라탔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 어제 이제 마감된 봉이에요. 이거 보면은 결국 비압을 올라타지는 못했어요. 윗꼬리를 달고 내려서 마감을 하긴 했거든요. 코인이랑 저희가 S&P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스닥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비트코인 혼자서 반등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조 지표를 켜서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랑 연동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 그래프가 비트코인과 특정 자산을 연결을 시켰을 때 연동성이 얼만큼 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S&P 500 지수 인덱스 펀드를 따라가는 VOO ETF랑 연동을 시켜봤어요. 이 코릴레이션 지표가 0.8이 됐을 때는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랑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차트에서 보면은 연동이 됐다가 연동이 풀렸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자산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주식시장을 무시하고 나홀로 움직이는 자산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빨간색 라인이 겹쳐있는 구간들이 주식시장과 연동이 돼서 같이 움직였던 구간들이에요. 그럼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요 구간 있죠. 그러니까 뭐 2020년 3월 달부터 2021년 4월 달까지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안 좋고 미국 소비자 경기가 카드 연체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S&P랑 코인이랑 나스닥이랑 같이 좀 차트를 분석을 하면은 비트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추매를 할 정도로 방향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라인을 뚫고 올라왔을 때 매수 관점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92,000불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장중에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장중에는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팔자라는 개념보다는 하루에 봉이 마감되는 시점으로 저희가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